안녕하십니까. 사건 수사 111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럽 내 최대 국제 범죄 조직 마피아가 연루된 유로화 위조 지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로화 위조 지폐에 앞서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유로화는 유럽연합의 공식 통화로서 2002년 1월 1일부터 유럽 12개 나라의 단일화폐로 출범을 해서 지금은 유럽 회원국과 주변 국가를 포함해서 25개 나라에서 지폐와 동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도안을 잠깐 살펴보면 앞면에는 문과 창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유럽의 개방과 열린 마음을 의미하고 뒷면에 그려져 있는 유럽 지도와 다리는 유럽과 전 세계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즉 유럽 연합의 열린 마음으로 전 세계와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2002년 당시를 잠시 회상하면 2002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로화가 유통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보다 한 달 전인 2001년 12월에 유럽중앙은행을 통해서 유로화 현찰을 사전에 공급받아서 안전하게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2년 1월 2일 새벽 국내 모든 은행과 영업점에 공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반면 유럽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은행 간 이송하는 과정에서 영화에서 보듯이 무장한 괴한들에게 호송 차량이 털려서 유로화가 유통되기도 전에 유로화 위조 지폐가 먼저 유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유로화 위조 지폐가 처음 발견되었냐면 2년 뒤에 제주에서 마피아가 연루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2004년 7월 26일 제주의 한 환전소에서 유럽인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자가 100유로와 10장, 1000유로를 환전한 것을 시작으로 4일 동안 제주에서 10여 군데 은행과 환전소를 돌면서 15,000유로,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2천만 원을 환전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최초 환전한 환전소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인천공항 환전소에서 유로와 위조 지폐를 환전한 리투아니아 국적의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미 출국한 1명은 인터폴에 긴급 수배하게 되었죠. 이들은 제주에서 인천공항을 거쳐서 러시아로 출국을 하려던 유럽 마피아의 일원으로 2004년 6월 한 달 전이죠.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 주니어 복싱 선수권 대회 기간에 입국해서 사전 답사한 후에 재입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발견된 유로화 위조 지폐의 주요 특징은 화면에서 보듯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지폐의 재질이 두껍고 무엇보다 홀로그램이 진폐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100유로 진폐의 홀로그램은 유로 문자, 액면 숫자, 문의 형상이 무지갯빛으로 화려하게 변하는 반면에 위조 지폐는 은박지 형태로 제작이 돼서 다소 조악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홀로그램이 부착된 모든 지폐, 홀로그램 한 가지만 보셔도 위조 여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로화 위조 지폐는 매년 수백만 장이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폐뿐만 아니라 유로화 동전에서도 위조가 많은데요. 유로화 동전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자석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1유로와 2유로 동전은 구리, 아연, 니켈 소재로 동전을 제작하기 때문에 자석에 붙으면 진짜고요. 자석에 붙지 않으면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석이 어딨냐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냉장고에 부착하는 기념품 하나쯤은 사실 텐데요. 이것을 이용하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2017년 또 다른 유로화 위조 지폐 피해 사례를 영상을 통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유로화를 환율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인 뒤에 위조 화폐를 건네는 방식으로 우리 돈 1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고 직접 이탈리아까지 가서 유로화가 진짜인지 확인했지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보도에 박찬근 기자입니다. 탁자 위에 한 장에 67만 원 정도 되는 500유로 뭉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돈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신문 발행 날짜를 보여줍니다. 44살 오모 씨 일당은 거액의 유로화를 싸게 사게 해준다면서 장 씨 형제에게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를 하는 동영상을 저희한테 계속 누차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믿게 된 거죠. 지난 6월 동생 장 씨는 직접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거래 장소에 나온 이탈리아인은 금융당국의 감시 때문에 고액권 거래가 어려워 싼 값에 처분한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했습니다. 동생 장 씨는 위패감별기로 확인해 한국에 있는 형에게 사기가 아니라고 알렸고 형은 경기도의 한 호텔에서 네덜란드 남성에게 19억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돌아온 뒤에야 조악한 위조지폐란 걸 발견했습니다. 위조지폐로 바꿔치기 돼 있던 겁니다. 장 씨는 한국으로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일당에게 건넨 19억 원 가운데 9억 원은 찾았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 피의자 5명 중 4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고 해외로 도피한 네덜란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그럼 이러한 위조지폐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상식과 세심한 주의와 관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위패를 확인하는 기본 3단계,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춰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요. 시기적으로 국제행사 전후로 위패는 유통될 기회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환전은 반드시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이나 고수익에 현혹된다면 본인도 모르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액화폐, 특히 구권화폐는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위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의심이 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 111 콜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위패에 따른 피해는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위패 청정국가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사건 수사 111이었습니다.